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0.42%까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통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섹터, 어떤 투자를 다뤄볼지 네 가지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가니까 이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잠시 후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약, 바이오, 게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이 추세 상승일까요? 아니면 반짝 상승일까요? 많은 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2차 전지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밤 테슬라가 주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인데 그래도 이 테슬라의 호재성 뉴스를 등에 업고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이 소식에 오늘 또 테슬라 주가와 또 2차 전지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들 계속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들 이야기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회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다렸던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어제 이제 간밤에 이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로 인해서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4월달, 5월달, 6월달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의 YOY 대비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혹은 우리가 기다렸었던 전방 수요의 어떤 회복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기서 반짝 상승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나 대형주단, 에코프로 그룹주, LG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기 다른 개별 이슈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없으셨던 분들 기준으로는 여전히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가 아마 고민이 아니실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아마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그러했듯이 오히려 눈높이가 낮췄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역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을 좀 이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테슬라 호재성 뉴스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뭐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보다 판매 대수가 이제 많이 팔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1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 대수가 이제 전분기 대비는 증가했지만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여러 이제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이제 2분기에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좀 개선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매출도 같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는지도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 대규모 이제 가격 인하들을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증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영업이익 측면도 같이 증가했느냐라고 보면 일단 그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매 대수보다는 판매 금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하반기 전기차 모델이 이제 다량 이제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2일 가격 기준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87.5위안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가장 낮았을 때 86.5위안에 지금 근접할 만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도 과연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테슬라발 호재 이 뉴스는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네, 그럼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이번에도 또 반짝 상승일까?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도 좀 일일 천하로 끝나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 놓은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하락이 멈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움직였다 그래서 이젠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닌 상승을 바라는 것은 저는 다소 이제 욕심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최근에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는 기업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탑 티어를 좀 꼽아보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생긴 구간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어제였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에 이 LFP 배터리 관련한 시장이 또 진출했다라는 이슈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보면 워낙 이제 낮은 위치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2차 전지주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2차 전지주 내에서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장에 M7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기술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엔비디아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뭐 큰 폭은 아니고 한 1.3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투심이 약간 좀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반도체를 좀 담아봐야 되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엔비디아 지금 방금 이제 표에서도 나왔듯이 어저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투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AI 관련된 열풍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상위에 있는 M7에 있는 종목 대부분이 아마 주가를 하락세를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엔비디아만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차익 매물로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증시 자체가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된다라는 이슈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담아야 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조금 관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는 해야 되는데 타이밍 쪽으로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엔비디아가 지금 고가권에서 굉장히 방향성을 살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대체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5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수급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판가 인상에 따른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그들이 쉬어갈 때 대체 섹터라든지 대체 종목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가 좋은 것에는 저도 100% 동의하고 여전히 HBM을 봐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번 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다음 주에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도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음 주를 조금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사별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가장 작게 잡은 게 메리츠 증권이 7조 6천억 원으로 잡았고요. 현대차 증권이 8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8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공략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 먼저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3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레거시 반도체인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판매 가격이 계속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해도 반도체에 관련된 수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할 만큼 계속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업체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감산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감산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 하반기에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KC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연마 장비인 이제 CMP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 적층화될수록 이런 CMP 장비의 사용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로직 반도체의 20나노 공정일 경우에 이제 CMP의 사용이 7회였다라고 하게 되면 5나노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19배, 19회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HMM이 이제 적층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CMP에 대한 사용도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에 계속 지금 수출 데이터를 뭐 선행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관련된 산업군에 대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KC텍도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지금 반도체 내에서는 전공정 관련으로 소부장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KC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1.8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전고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뭐 전고점 이상으로 길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대표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권, 뭐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딱 20일선 오전장에 한번 터치하고 쫙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다음 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후에 반도체주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거 유효한가요? 저는 여전히 그 뷰를 조금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 계좌에 반도체 IT가 없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나 비중도 굉장히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적인 어떤 지금 기간에 저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제 앞서 대표님 이야기대로 전공정 쪽을 좀 바라보는 게 확률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정 쪽에서 흐름을 놓고 보면 소재 기업인 하나 머티리얼즈의 지금의 조정을 저는 오히려 역이용해서 담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길래 제가 한번 기습적으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HLB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불발됐던 간암 신약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FDA 미팅을 마쳤다는 소식이 오전장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수급이 지금 다 HLB 그룹주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HLB도 상한가를 결국에는 안착을 했네요. 오전장에 HLB 제약 많이 지금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HLB가 결국엔 올라오면서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과연 HLB 그룹주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 전반에 좀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HLB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뉴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약간 조금은 이제 퀘스천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FDA 미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심사를 이제 청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심사 를 청구하게 되면 클래스가 어디 1이 될지 2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 2개월에서 아니면 6개월 내에 다시 재심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HLB가 처음에 갖고 얘기 논의가 됐었던 그런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HLB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이슈성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움직인 종목을 보면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또 이제 한동안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HLB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약 바이오 내에서 어떤 특정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끌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의 움직임으로 좀 한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2차 전지도 테슬라발 개별 호재다,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HLB의 개별 기업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HLB 그룹주들의 훈풍이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술에 대한 확신 혹은 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입증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으나 중국 기업과의 어떤 미국의 관계 상황 때문에 굉장히 또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쪽으로의 수급이 몰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HLB 쪽으로의 수급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별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금 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HLB가 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HLB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한번 투심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약 바이오도 보면 섹터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젠 또 비만 치료제였다면 오늘 HLB인데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 항암제로 ADC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CDMO 기업이 툴박스를 활용한 ADC 비즈니스에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쪽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CDMO부터 ADC까지 분야별로 정말 살펴볼 게 많은 제약 바이오인 것 같은데 다음 순환매는 어디로 향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말씀해 주실게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 내 이제 테마별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들의 기술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상승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CDMO 관련된 기업들은 뭐 계속 뭐 좋은 기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도 같이 확인하신 이후에 CDMO 쪽으로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랭자자에 관련돼서 이제 FDA 승인이 8월 내에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랭자자가 미국 판매가 이제 이루어진다, 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로열티 수입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같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다른 회사들도 얘기가 많이 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벤티지 랩의 그 IVL 3021이라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베링겔하임의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이제 그러니까 치료제를 후보 물질을 지금 기술 수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링겔 인겔하임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이제 국내 바이오 벤처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유한양행을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랭라자 FDA 승인 기대감에 오스코텍과 함께 묶이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84,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약간의 눌림목 구간에 있으니까요. 오후장 유한양행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쪽을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 현재 시장의 포인트는 ADC가 저도 이제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들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ADC 그 다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방사선 의약약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으로 본다 했었을 때 지금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치료제 임상 2상을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암 환자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에 만약 이게 임상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외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적의 개선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제품에 대한 효능도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이미 완료가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이니만큼 저는 만약 ADC 쪽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 퓨처캠과 같은 방사선 의약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어서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지금 공략 가능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방사선 의약 쪽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퓨처캠을 오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꼭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은 저희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넥슨 게임즈가 장 초반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신작 흥행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데브 시스터즈도 그렇고 역시나 하반기는 좀 신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더 게임주 반전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신작 게임이 이제 새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흥행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이 흥행이 성공을 해야만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제 더블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모모탑 출시 때 뭐 사전 예약이 많았기 때문에 급등 뭐 그거에 따른 급등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내용이 뭐 순위가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 반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게임주는 아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가 보니까 음봉 전환했는데 그럼 게임주에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시프트업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과연 시프트업의 신규 상장이 또 게임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앞서서 이제 유사한 게 HLB 이야기 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지금 가장 고민인 부분은 거래대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또 4조에 육박하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더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게임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개별 이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게임주는 게임주답게 신작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참 HLB라든지 2차 전지의 수급이 흘러가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흥행이 지금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시프트 오브 시프트업이지만 신작을 통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넥스게임즈에 한번 전략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2차 전지부터 반도체, 제약바이오, 게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2차 전지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퓨처캠을 오늘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께서는 반도체 전공정 내에서 KC텍,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유한양행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 자세하고 더 풍성한 투자 인사이트 가지고 내일 오후 12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